식사들 하셨습니까? 요즘 날이 많이 춥습니다.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를 타야 하는 출퇴근하시는 분들, 배달라이더, 남쪽에서 아직도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춥지 않게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젊어서는 귀에 동상이 걸렸을 정도로 추운 날이라도 추운 줄도 모르고 오토바이를 탔는데 이제 뼈가 시려서 오토바이를 못할 지경이 나이가 든 듯합니다. 중부지방 이북은 지금 도로에 나가면은 도로 중간중간 응단지인 곳에 블랙아이스가 있어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기에는 아주 취약해서 위험한 일이죠. 다들 사고 조심하고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이렇게 브레이크아이스를 만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저도 하루 12번을 넘어져 봤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까지 반나절 만에 이렇게 넘어져 보니까 정말 오토바이 타기도 싫어지고 막 그런 상태가 되죠. 거기다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비싼 바지를 찢어 먹은 것보다 요구르트가 수용차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 들어가서 간신히 꺼내보니까 뚜껑이 터져서 요구르트가 흘러서 못 쓰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우유나 요구르트가 터지면 대리점 가서 다시 가져와서 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리듬이 깨지고 시간도 더 소비돼서 더 화가 나게 됩니다. 한 번은 20층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걸어서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1.8리터 우유 들고 20층 걸어 올라가는 거 결코 쉽지는 않죠. 그래도 한 번은 가능할 정도로 체력이 있던 30대라 올라갔죠. 19층에서 마지막 계단을 오르다가 20층에 우유 투입구를 보고서 흥분해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서 우유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하얀 우유가 계단에 난자를 하니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신문지를 주워서 바닥에 쏟아진 우유를 좀 처리를 하고 다시 다른 우유를 가져와야 하는데 문제는 20층이죠. 결국은 다시 내려갔다 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을 완료하고 힘들어서 터벅터벅 내려와서 1층에 도착하니까 엘리베이터가 땡 하고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문으로 우유를 닦고 있을 때 고쳤답니다. 그때 진짜 현관에서 담배를 한 5까피는 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유 배달 한 3년 하면서 에피소드가 많았었는데 가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토바이에 입문해서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고수가 되는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이야기도 많고 그렇지 못할 이야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토바이 구입 전에도 긴장감을 느끼는 분도 있고 저처럼 아무 감흥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 분이나 오토바이 타는 것을 오래 꿈꾸고 준비한 분들은 부푼 기대감으로 무한한 행복을 느끼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길 가다가 오토바이가 그냥 보였고 그냥 이뻐서 구입을 한 케이스라서 막상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제가 오디오 중고 거래를 많이 해본 느낌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진짜 내가 평생 꿈꿔오던 물건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와서 막 전화할 때 본인은 못 느끼지만은 전화를 받는 사람은 느끼는 아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오디오 메모를 올렸는데 구입 희망자가 전화가 왔을 때 구매자가 안 떤다, 목소리가 안 떨린다 그러면은 100% 업자거나 대리 구매자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진짜죠. 그러면 몇 마디 해보고 업자 같은 느낌이 들면은 안 팔죠. 안 파는 이유는 물건 수령하고 뭐가 고장 났네 뭐가 안 좋네 하면서 사후 내고를 칩니다. 그러면 귀찮아지죠. 인부초보가 오토바이 구입했을 때는 막 인터넷도 뒤져보고 유튜브로 정보를 구하고 친구에게 물어보고 이럴 때가 진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기종을 결정하고 중고를 알아보려고 파소나 바툼에 중고나라 당근 막 뒤지는 시간이 안 아까울 정도로 행복하죠. 신규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 넣고 기다리는 시간 내내 행복합니다. 간혹 이 기간을 못 견디고 웃돈 더 주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서 구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후에 한 번 더 행복한 시간이 처음 박스를 까는 순간이 행복감이 아마 폭발을 할 겁니다. 솔직히 이 순간만큼 더 행복한 순간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박스 여러 번 까본 분들은 나중엔 좀 담담해 하더라고요. 박스 까고도 바로 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옵션 달고 뭐 하려면 실제 출고는 며칠 걸릴 수도 있죠. 그리고 처음 시동 걸고 도로에 나가죠. 이때 그냥 아드레날린이 폭발을 하죠. 그러나 바로 주유소에 가야 합니다. 처음 오토바이에는 기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유를 해야 되는데 센터에서 주유소까지 가는 순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흥분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리고 주유가 끝나고 나면 도로로 나가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아드레날린이 폭발해 넘치죠. 오토바이에 적응도 안 되고 신도 나고 행복하고 이때가 아마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초보 라이더라고 하는 것은 박스를 카고 키를 꽂고 출발했거나 중고를 받아서 잔금 치르고 출발하면은 초보 라이더가 되는 거죠. 요까지가 좀 힘들죠. 일단 출발하면 뭐 별거 없지만은 이 출발이 참 어렵습니다. 집안에 내무부 장관 인증을 받고 구입하면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니라서 문제가 좀 생기죠. 오토바이를 할부로 사든 현금으로 사든 일단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지만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리지갑인 우리 현실은 이런 돈을 꼼쳐둘 만한 큰 간덩이와 기회가 막상 잘 없다는 것이죠. 그나마 회사의 회계 담당이 일을 좀 하는 사람이라면은 제2급여 통장으로 상여금이나 초과 근무수당 같은 것을 넣어주기도 하는데 그런 꼼꼼한 실무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것마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알바를 하든 다른 취미용품을 정리하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금을 만들어서 목표를 이루려는 우리의 의지는 그냥 정말 대단하죠. 간혹 취미용품을 정리해서 홀랑 뺏기면 지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가격을 올바르게 이실짓고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죠. 제 주변 라이더 중에 오토바이 가격을 100% 와이프에게 이야기하는 분은 손에 꼽힙니다. 같이 즐기거나 60대가 넘은 부부 아니면은 대부분 대한민국 오토바이는 1000만원 미만이고 항상 남의 오토바이가 더 비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도 이런 분들을 포함한 오토바이 타는 분들은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토바이를 타면 탈수록 눈이 높아진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토바이는 출고가 끝인 줄 알았더니 취등록세를 비롯해서 그리고 각종 옵션 등 추가로 들어갈 돈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죠. 보통은 차량 가격의 15%에서 20% 정도가 추가로 등록비와 보험료 옵션질로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옵션질에 눈을 뜨게 되고 라이딩 기어인 헬멧, 자켓 등 패션에 눈을 뜨는 순간 또 한 번의 위기가 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LS2, KYT, 카베르그, 에로, HJC 이런 대중적인 헬멧에서 쇼웨이, RI, 벨, 슈베르트, 크림 이런 거 메이커 알아가면서 카본이 어떻고 인터콤이 내장이냐 외장이냐 따지면서 그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끝장나는 것이죠. 특히 멀티 타는 분들 부심 대단하죠. 멀티용으로 입는 메이커 헬멧, 자켓으로 교복 맞추려면 수백만 원씩 하죠. 반대로 아메리칸을 타면 이런 안전장비보다는 스티커, 패치, 반지, 말장화, 부츠, 허리벨트, 버클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무리 아껴도 수백만 원은 참 우습게 들어가죠. 중년에 가오 안 빠지게 차려입고 옵션질 하려면은 호구되기 딱 좋은 시기가 중년에 입문하는 겁니다. 기능성이 어떻고 이런 건 관심이 없을 때가 초보 때이죠. 헬멧은 대두핏이냐 소두핏이냐가 중요하고 대깔과 모양 메이커가 중요하지 오토바이 성격에 따라 바람을 받는 중요성이나 내 머리에 맞는 모양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갑다 하고 불편해도 처음은 잘 쓰고 다니죠. 귀도 팔랑귀여서 누가 뭐가 좋네 이건 안 좋네 그런 말만 귀에 들어오지 진중한 조언이나 충고는 귀등에도 안 들리는 시기가 초보의 시기입니다. 아무리 잘 차려입고 옵션질로 꾸며도 멀리서 봐도 난 그냥 초보입네 라고 딱 표가 나는 시기가 이때죠. 하여간 이렇게 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게 끝은 아닙니다. 클럽이니 모임이니 라이딩 가면 밥 먹고 돌아다니면 보통 한번 라이딩 나가면 10만원 20만원 깨먹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골프나 다름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죠. 제가 해본 취미 중에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 보팅 낚시입니다.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도 웬만하면 보트를 유지할 경제력이 없어서 쉽게 못 사는 것이 보트죠. 아무리 작은 낚싯배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어지간한 90마력 넣으면은 연비가 1리터에 1km 정도밖에 못 가죠. 댐이나 호수에서 기름값만 3, 40만원, 바다에서는 7, 80만원 우습게 쓰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이 자동차, 오토바이 취미가 돈이 좀 들어가는 취미 같습니다. 골프는 내기만 안 한다면 그냥 즐기기에 부담은 없는 취미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본다면은 오디오나 사진은 이제 돈 들어갈 일이 없는 취미가 되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즐기는 것이 취미라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취미를 즐기는 방식에 따라서 질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라이딩만 즐기면 돈 쓸 일이 별로 없죠. 기름값이야 달리는 거리에 따라 나오지만은 500km 라이딩을 해도 기름값은 5만원 안쪽이고 밥과 커피 해야 2만원입니다. 하루 7만원 안 들이고도 놀고 들어오기 참 좋은 취미가 오토바이라는 취미죠. 저희 경우 주유비, 타이어 가격, 정비비, 식대 포함 100km당 한 2만원에서 2만 2천원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차량 운행하는 것보다 저희 경우는 훨씬 더 쌉니다. 그리고 초보 때는 솔직히 하루 100km, 200km도 오토바이 타기 힘들고 버겁죠. 라이딩 다녀오면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몸도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다 보니 멀리 가지도 못하고 같은 곳만 뱅뱅 도는 라이딩을 하기 쉽지만은 이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시기가 초보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에 가고 싶은 곳이나 식당 정보를 빼곡하게 찍어 놓는 시기가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자신감이 붙으면은 같은 라이딩 시간이라도 라이딩 거리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오토바이에 적응하게 되면은 라이딩 속도도 빨라지고 약간의 멋도 부리는 라이딩 스킬 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가 초보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때가 이때이죠. 입문하고 1, 2년 차에 큰일 치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토바이에 자신감도 생기고 이 정도면 라이딩 테크닉도 늘었다고 자신만만하는 시기인 이때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남들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라이딩 테크닉이나 라이딩 스킬에 대한 자부심이 만땅일 시기라서 만용을 부리기 쉽고 거기다가 오토바이를 즐겁게 탈 시기라서 자주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앞뒤 안 가리고 간만 부어서 막 땡기고 다니는 초보가 가장 위험한 존재이고 거기다 나이까지 젊으면은 거의 폭탄과 같은 시기일 겁니다. 이제 좀 슬슬 오토바이도 알아가고 알리나 라코텐 아마존에 저렴한 액세서리 안전장비가 넘쳐나는 것도 알고 헬멧, 자켓, 장구류도 해외가 압도적으로 저렴하는 것도 이제 아는 시기가 중수의 시기죠. 슬슬 직구도 해보고 여기저기 쇼핑몰 세일 때마다 기다려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잘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슬슬 라이딩 거리도 늘어나고 오토바이 라이딩 실력도 늘어서 시간만 나면 타고 나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초보 때 찍어놓은 라이딩 코스를 그려가면서 슬슬 라이딩 코스를 그리며 라이딩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라이딩을 해도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적으로 라이딩을 이끌 정도는 되다가 보니까 어지간한 라이딩에도 주변 경치가 슬슬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할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많은 라이딩을 하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전국을 찍고 다니며 모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니는 시기죠. 매일 라이딩 유튜버를 보면서 열심히 남들이 안 가는 곳, 남들이 잘 모르는 곳을 찾아서 가보는 그런 라이딩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이제는 유튜브도 해보고 싶고 영상이나 사진을 남기고 싶어서 카메라도 알아보고 액션캠도 알아보고 막 그럽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4K 60프레임으로 하루 종일 찍으면 용량이 막 200기가를 넘기도 해서 메모리 카드가 꽉 차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걸 편집할 엄두가 안 난다는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괜히 전문 유튜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또 가오충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슬슬 흥미를 잃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수 정도 되면은 가오충이나 어설프게 입문한 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라이딩 성격이나 스타일이 갈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초보 때와 마찬가지로 막 쏘는 라이딩을 한층 더 가열차게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런 부류는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러죠. 중년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주 편한 하이엔드 비싼 오토바이로 가오 나오는 하차감을 즐기는 부류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저배기량으로 유유자적 경치나 구경하면서 솔방솔방 다니는 그룹도 생기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오토바이 성격과 자신의 성격을 맞춰가면서 가성비 있는 라이딩을 즐기는 그룹도 나타납니다. 캠핑과 오토바이를 결합한 모터 캠핑을 즐기는 분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캠핑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토바이 종류가 아메리카노로 갈 것이냐, 알차냐, 네이키드냐, 멀티냐 이렇게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즐기는 방식도 좀 다르죠. 그냥 달리며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도 있고요. 유원지나 유명한 식당을 꼭 방문해서 먹는 즐거움으로 오토바이를 즐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으로 즐기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듯합니다. 저도 오토바이를 타지만 박으로 라이딩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가족과의 관계나 마나님의 의심, 거기다가 시간을 맞추기 정말 쉽지 않아서 박 라이딩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부부가 같이 라이딩을 한다면 박 라이딩을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봐도 부럽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런 중수 정도가 되면은 멀리서 봐도 딱 티가 날 정도로 안전장구나 복장이 남다르죠. 오토바이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서 맞는 복장을 하고 있으며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복장을 선호하게 됩니다. 투어러 아메리칸 크루저 오토바이에 레이싱 헬멧을 쓰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없죠. 이런 맞지 않는 조합으로 다니다 보면은 헬멧도 머리가 짓눌려서 머리가 깨지는 아픔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헬멧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헬멧에 바라맞는 부위나 방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잘 맞는 헬멧은 머리에 부담이 전혀 없고 오히려 무게감을 못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헬멧에 액션캠에 인터콤에 마이크에
무게 뭐 한 200g이 넘는 장비를 차고도 머리가 눌리거나 목이 아픈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답답하고 시끄러운 것은 어느 메이커 헬멧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수 정도 되면 라이딩을 하더라도 도로를 휘짓고 다니지는 않죠. 항상 다른 차를 경계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추월을 하더라도 기회를 봐서 한 방에 해결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눈에 거슬리는 신호 위반을 하거나 무리한 추월, 과속 같은 행동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인간도 가끔 있고요. 이런 인간들은 시간이 지나든 나이가 먹든 똑같이 그렇게 탑니다. 또 본인에게 맞는 속도와 완급을 조절할 줄 아는 시기가 이쯤 중수 정도 됩니다. 구경할 때는 구경하면서 설렁설렁 달려도 달릴 때는 쏘기도 하면서 속도 완급 조절을 잘해서 오래 달려도 전혀 피곤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라이딩 다녀오면은 500km 정도는 가뿐하게 달리고 들어오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보통 이 정도 거리면은 전국 어디든 찍고 들어올 수 있는 거리죠.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거리가 300에서 500km 정도의 라이딩 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이딩 취향이 갈리다 보니 슬슬 오토바이 한계가 보이거나 오토바이에 대한 불만으로 오토바이를 기변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타고 싶어지고 저것도 타고 싶어지고 막 그러죠. 그러다 보니 기변을 짧게는 1년, 길어도 2, 3년이면 한 번씩 기변을 합니다. 이때는 박스 새 차보다는 중고들을 많이 알아보는 시기이기도 하죠. 적당한 좋은 중고 매물을 보는 눈이 있어서 잘 골라 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부담이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장 흥미를 잃지 않고 즐겁고 재미있게 라이딩하는 시기가 중수 정도의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수 정도 되면은 보통 한 20, 30년 오토바이 탄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보통은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초보 때 개버릇 남 못 주듯이 아직도 시도등 까고 다니는 개같이 라이딩하는 부류가 있고요. 모든 것을 초월한 아주 모범이 되는 라이딩하는 부류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후자가 훨씬 더 많죠. 보통은 이 정도 오토바이를 타면은 취향이 확고해집니다. 어떤 오토바이를 선택하든 선택의 기준은 최고로 편한 오토바이를 제일로 칩니다. 혼다 골드인, 할리 로글, 스글, BMW GS를 포함한 멀티 기종이 많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단거리용이나 일상용의 슈퍼커브나 스쿠터를 기초해서 한 대 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또 한 기종을 여러 세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드인만 3대짜라는 둥, 할리 스글만 4대짜라는 둥, 이런 얘기들을 많이 자랑하기도 하죠. 또 좋은 매물 중고를 잘 골라서 싸게 사서 적당히 꾸며서 적당히 타다가 비싸게 파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이 정도 오래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 정비샵 사장과 같이 늙어가는 경우도 다반사고 친구 이상으로 친해서 정비도 쉽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주력으로 타는 오토바이와 같은 사고차를 부품종으로 사서 오토바이가 고장나면 부품을 하나씩 사고차에서 추출하면서 아주 저렴하게 고장을 수리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라이딩 스타일은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동네 산책하는 것처럼 라이딩을 하죠. 막말로 걷는 것인지 오토바이를 타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편하게 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하루 5, 600km는 우습게 찍고 오고 하루 1000km 이상을 찍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 종일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다고 밖에 볼 수는 없는 정도죠. 이런 분들은 1년에 보통 2, 3만 킬로 이상 타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거의 이 정도면 생활이고 삶과 일치한 분들이 많죠. 눈비 오고 춥고 더운 날 빼면 1년 많이 타야 100일 정도 타는데 이 정도면 매일 2, 300킬로를 탄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생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도입니다. 이런 분들 집에 가보면 방 하나에 오토바이 관련 물건이나 옷, 헬멧 그런 것이 가득하거나 오토바이를 손수 수리 가능한 전용 창고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은 범접 불가능한 포스가 있는 분들도 많죠. 오토바이를 타는 것도 취미입니다. 그러나 각자 가진 생각과 대하는 태도는 좀 다르죠. 이왕 하는 것 최고로 좋은 오토바이, 그리고 라이딩 기어도 최고로만 즐기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한쪽 발가락만 담그다 완전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 시간적 여건, 환경이 결정을 하게 되죠.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인데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만이 꼭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의 작은 시대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유튜브, AI, 주변 지인의 경험까지 엄청난 정보가 오히려 정보를 선택하는데 더 혼란을 부추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되 내게 맞는 정보나 경험만 습득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취사 선택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낚시, 오디오, 사진, 골프 다 취미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꼭 라이카, 하셀브라드가 사진이 더 잘 나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찍어주는 도구일 뿐이죠. 사진의 실력은 찍는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내게 최고로 편한 오토바이를 취향, 경제적, 시간적, 환경적 여건에 따라서 알맞게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고 비싼 오토바이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오토바이는 비쌉니다. 그걸 누구나 다 갖고 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평화롭고 즐겁습니다. 백수로 할 일도 없이 오토바이 타는 것과 직장 다니면서 시간을 쪼개서 잠깐 라이딩하고 오는 것만 비교해도 어떤 것이 더 즐겁고 유익한지는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취미는 꼭 어떤 목표를 가진 수단이라기보다는 편안하게 쉰다는 의미, 일상의 탈출구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연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요즘은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덜하기는 한데 연말 술 많이 드시는 분들 특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